아마스케치 영화 상영의 오더를 맡게 된 김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3회 아마스케치 영화 상영의 진행을 맡은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영화 제작은 인력 장비 예산 전문 지식의 부재로 일반인들이 꾸준히 이어가기엔 사실 진입 장벽이 좀 높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직접 이겨내시면서 열정 딱 하나로 영화를 직접 만들어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 제작팀들의 작품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작품 상영은 타 제작팀 독립영화 3편 그리고 아마스 조어 프로젝트 2편으로 해서 총 5편 감상하도록 할 거고요. 영화 상영 후에는 영화문화협동조합 우리 시네포크 정진아 프로그래머님을 모시고 영화 읽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즐거운 시간 가져주시면 또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진행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서로 함께 하면서 공유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편하게 참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같이 구호 하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아마 스케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케치 하면서 시작하는 걸로 아마 스케치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문화협동조합 시네포크의 정진아 프로그래머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문화협동조합 시네포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정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네포크 이러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혹시 국도예술관이라고 영화극장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국도예술관이 이제 부산 최초의 예술영화 전용관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건물주에게 쫓겨나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시에는 예술영화 전용관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국도예술관에서 10년 동안 영화 프로그램으로 일을 했었었고요. 영화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상영회를 하실 때 영화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류전이죠. 그러니까 아마스 내부 작품 외에 외부에서 작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상영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교류전을 했을 때 어떤 작품을 선택을 할까 이런 선택의 이제 그 영역에 있는 직책이 이제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로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보통 이제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역할들이 그런 거죠. 이 영화제의 색깔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로 이제 영화를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그래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도시 부산이지만 전국에 유일하게 예술영화 전용관이 없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에 있는 영화인들이 모여서 이제 영화극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모인 단체가 영화문화협동조합 시네포크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영화를 읽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가진 장점 그리고 이 단점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저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지치던 참이었네요. 허구 얘기 중에서도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남들이 봐도 아무리 가상 얘기지만 남들이 봐도 그 안에 있는 세계는 하나의 또 세계이기 때문에 긴박하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집중이 되지만 또 왜 그렇게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한 여자는 왜 죽이려고 하고 이 여자는 뭐 때문에
산에 왜 올라왔는지 또 특히 이렇게 단편 영화를 막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놓치고 가시는 분 중에 하나가 저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허구를 얘기하지만 보는 동안은 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거를 말이 되게끔 만드는 게 사실 영화의 매력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 조금 덧붙이자면 찾는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 주사기녀의 이제 그 멘트 중에 그 그림자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부분 약간 좀 철학적인 메시지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어야 내가 약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신의 뜻을 대신하겠다.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게 그 찾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닐까. 정말 감독이 좋아하는 걸 했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 영화를 만약에 그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공간과 그리고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장면이 중간에 계속 그 아웃이 됐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게 탁탁 끊겼다 다시 들어오고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는 시간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겠구나. 어쩌면 이 사람은 처음 들어온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 그 공간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면들을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감독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런 불친절한 영화가 재미있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그거는 감독만이 알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단편 영화가 가져야 되는 가장 저는 포인트는 임팩트. 왜냐면 단편 영화는 거의 뭐 10분에서 20분, 30분 내로 끝나잖아요. 그거 보고 나왔을 때 기억에 남아야 한다면 그 한 장면. 황정미화원의 요리, 다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여자분의 설정이 약간 남자분을 억압하는, 그래서 남자분이 좀 억압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는 되게 여자분이 남자분의 배려를 엄청 많이 해주는 멘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든 다 해봐. 네가 해주는 대로 다 도와줄게. 네, 그래서 이 설정이 이게 처음에는 그냥 처먹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영화적인 그 표현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폭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망과 폭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폭력, 개인의 욕망의 폭력, 다양한 이제 폭력이라는 형태가 사실은 인간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폭력이라는 감정은 자주 쉽게 드러내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아마 폭력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욕망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재된 그런 폭력성들을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영화에서 가장 많은 주제가 되는 게 폭력성이에요. 근데 이 폭력성, 이 영화에서의 폭력성은 사실 이제 아마 그 부인 캐릭터를 처음에 더 강하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좀 그 배우님이 좀 너무 순한 스타일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이제 그 학교미화원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수동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색다른 그러니까 한마디로 색다른 섹스 이후에 이 사람이 느끼는 사실은 그 감정은 이제 폭력성이 폭발하는 거죠. 내재됐던 욕망과
그러면서 근데 단추를 눌러주는 게 여자. 네 마음대로 다 해봐. 그 전까지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었고 이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도와줄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는 그 터치 자체가 이 사람이 이제 본성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감독님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섹스라는 거를 키워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동물적인 행위 본능적인 쾌락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통해서 이 사람이 억압된 자신의 그 감정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터치했을 때 그런데 가장 자신을 억압했던 자신이 수동적으로 행했던 그 대상이 이제 그 섹스라는 그 본능에 의해서 동급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동물과 동물의 행위이고 그리고 이제 네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것에서 억압에서 풀어놨을 때 그랬을 때 가장 기본으로 보이는 본능과 동물의 대상 그랬을 때 여기는 환경미화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미화원은 저 사람의 직업일 수도 있지만 본능적으로는 이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그런 미화라고 한다면 인간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미화다라는 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가장 본능적인 폭력이 드러나는 게 이제 인육만 인간을 그냥 없애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구나. 가장 본능적인 방법으로 그 환경미화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여성 캐릭터를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강하게 보이지 않았지 않았나? 처음부터 만약에 부인이 더 강압적이고 이 사람이 주눅 들어 있는 게 더 명확하게 보였다면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과정이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포인트는 진짜 말 그대로 미장센이거든요. 근데 그 미장센이라는 건 그래서 뭐냐면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달린 영화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첫 씬하고 끝 씬이 거의 막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꼭 이제 첫 씬에는 자르면서 이게 뭘 자르는지 보여주지 않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장면이 저는 오히려 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잘 보여주지 말지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이미 그러면 상상을 하는 캐치가 빠른 사람은 끝에 인육이 나올 거라는 거를 캐치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저는 제일 예뻤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은 욕조에 있는 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갑이 채워진 팔을 너무 포인트 여자를 죽였구나라는 그 현실감을 너무 잘 잔인한 장면이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보면서 예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예쁘게 잘 찍었다라는 저 컷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친환경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친환경을 보통 생각한다면은 다른 대체품을 만들어서 이제 좀 더 나은 환경을 이제 보존하는 식으로 한다지만 이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아예 환경에 피해가 되는 원인을 아예 없애버리면서 내가 이렇게 청소를 했다라는 어떤 자기 자신의 합리성, 합리화를 시킴으로써 그런 이중의 뜻이 또 숨어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저희가 그 조 이름이 온앤오프라고 해가지고 약간 반전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온 모드랑 오프 모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약간 요즘 부캐처럼 두 가지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최대한 원테이크로 저는 찍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냥 주제가 있잖아요. 원테이크니까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찍어보는 건 참 차이가 크구나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배웠고 컷 편집 좀 최대한 많이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번 이제 컷 편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가다 보니까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한 큐에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선도 그렇고
아까 뭔가 물건 거래할 때도 다 멀쩡한 맞아, 사람들이 맞아. 당근 거래하고 예. 로봇 이렇게 주고받고 집에 와서는 이제 게임이나 만화를 보면은 저는 이제 팬티바람으로 이러니까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 꼭 5살짜리 애가 뭐 집중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좀 와닿아서 또 저도 이제 뭐 오타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계열에 있다 보니까 보면서 계속 웃음이 말로 끝나는 걸 굉장히 조금 아쉬워하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로군이라는 거를 우리는 사실 영화적인 요소로 다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 끝에 로군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걸 설명 안 해도 알겠는데 굳이 그게 필요했을까라는 생각? 그렇다면 이 마지막을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생각 들어보니까는 영상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힘들었던 거 시나리오 작업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제가 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짜지 못하고 그냥 대충 큰 덩어리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촬영 현장에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생각을 안 해놓고 가니까 되게 처음에 멘붕도 많이 오고 이렇게 막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하지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디렉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연기적인 거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테이크다 보니까 이게 장소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했어가지고 그 에어비앤비에서 또 다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심적인 부담이 컸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음에 할 때는 좀 콘티라든지 약간 스토리보드 같이 약간 그런 거를 좀 짜서 가는 게. 마지막 영화 우리 김순환 감독님의 워커홀릭 우리 짧게 말씀하고 워커홀릭 같은 경우는 정말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 가방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 그리고 제목과 이 워커홀릭이라는 제목 자체가 주는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을 가방 하나의 이미지로 끝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누군가 정말 계속 일을 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뭐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일을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방 하나가 다른 많은 이 바쁜 모든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가방 하나가 가지는 이 일의 일이라는 데에 집약된 느낌? 저는 이렇게 해석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는 가방 안에 계속 뭐가 있을까 끝까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죠. 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서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읽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10년 넘게 영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는 어쨌든 저는 잘난 척을 해야 되니까 최대 얼마나 영화를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감독이 어떤 생각을 만들었느냐가 여러분들한테 우선 오늘 여기까지 우리 정 프로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직 겨울이 자리는 내주기 싫은지 한껏 찬바람을 뽐내는 2월입니다. 네, 벌써 1월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도전하는 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